네, 김희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쨌든 메리고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좀 저희도 한번 그런 방법을 좀 써봐야겠다.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이었는데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아까 이제 메리고든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어린이 교육이 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나 혹은 하자자업장학교라는 이름의 대안학교는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의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소수가 어린이를 이제 담당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조금 연령대가 높은데 이제 조금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제가 이런 이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이 제도권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 제도 교육 안에서, 근데 그런 교육과는 조금 다르게 대안학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 정감 교육이라는 이제 맥락에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이제 덕분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내년부터 교과부에서 제도권 학교, 일반 학교에 이 창의교과, 창의인성교과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교과 항목을 필수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아마 일선 학교들에서 아주 야단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창의적이고 또 인성이 풍부한, 그러니까 이 정감적인 이제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 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논의가 되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급히 이제 그런 일들을 오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이제 대안학교나 저희 센터와 같은 곳에서 해왔던 이제 경험들을 많이 이제 듣고자 하시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말씀들을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오늘과 같이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주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듣는 기회가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입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생각할 때, 그게 과연 이제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을 해야지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또 이런 정감적인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써왔던 글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다음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영외고의 어떤 2학년 학생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걸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제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해야 된다는, 자기가 외고를 다니면서도 이제 뭐 그런 주장이었는데, 아이가 쓴 글은 이제 그 중에 일부인데요. 역사적으로 1%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을 짓밟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끼리 모이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마음만 헤아리게 됩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사회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아이들은 학생 시절에 입시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고 국영수 문제풀이를 잘해서 소위 인재라고 인정받고 자라왔습니다. 그 학생은 당연히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소수의 아이들의 생각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고등학생 치고 글을 잘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뭐 청소년들 사이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약간 이제 좀 지나간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창의성 교육이나 혹은 이 정감 교육의 얘기를 다룰 때,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진과 또 뭐 교과부의 어떤 분들께서 아주 다른 나라의 많은 교육 사례를 연구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시 교육을 하고 플러스
이제 창의 교육도 해야 되는구나, 또 인성 교육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러나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이제 입시 사정관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것도 교과를 좀 잘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창의성이나 이런 정감 교육이 요구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갈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전에 작년에 좀 그 기사 중에는 그 작년에 이제 신종 플루 때문에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야단이 났었는데 그 입시 플루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종 플루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이 입시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 사이에 얼마나 목전에 와 있는가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대학생 중에 뭐 폐륜녀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보면 사실 그 지난해 올해 사이에 그 청소년들의 뭐 무슨 동영상 파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여러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이제는 이 청소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중학생, 졸업생 동영상 파문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어린이로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대학생까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질풍노도의 어떤 시기에 잠깐 왔다가 가서 이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철이 들어서 해결되는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우리의 그 교육계 이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급히 뭔가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신종플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년에 그 가을 학기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 고민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휴교 사태가 줄줄이 이어졌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휴교 조치를 취할 때 이 교육적 고려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됐는가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사실 이 정감 교육하고 이제 연결돼서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뭐냐면은 어쨌든 그렇게 입시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감염돼서 어떤 문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신종플루가 어떤 병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과감히 휴교 조치를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도 어렸을 때 학교 가다가 오늘 어떻게 좀 천재지변이 안 나나 뭐 이런 생각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휴교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어쨌든 3명이 발견이 되면 휴교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랬지만 사실 이제 고3들은 특별 교실에서 마스크 쓰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입시 플루가 신종 플루보다 더 무섭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집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게 숙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습서 분량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서 막 인터넷에 도배가 됐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말미에는 근데 너무 숙제가 많아서 휴교를 안 하는 게 낫으려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래서 감염된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때 병실도 별로 좋지 않았고 갈 수 있는 데도 많이 없어서 집에서 많이 격리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의 그 감염 상태가 발견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격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이는 그냥 치료에 전념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격리가 정말로 불가피했다고 할지라도 그때 이제 병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더라도 그때 그 플루라는 게 뭔지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그 플루의 위협 앞에서 서로를 좀 격려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숙제로 내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공동체적 감수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건데 사실 병이라는 게 뭐 선생님들 경험에서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병문안 와서 혹은 할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약손 뭐 이런 거 해서 낫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아플 때야말로 정말 사람을 필요로 할 때인데 그 조치가 그냥 딱 격리라는 것으로만 이제 설명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가 감염자면은 내 옆에 오지 말아라,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마스크가 주는 어쨌든 그때 가시적인 위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 그러면은 이 공동체적 감수성이라든지 남을 돌보는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그 격리됐을 때의 불안함과 무서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지금의 그 방향은 지금 논의가 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또 따로 어떤 교과를 만들어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암기 과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체험 교과로 하자. 뭐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지금 이 99%의 그 뭐 격리당할 수 있는, 제가 이번 3월 달에 제가 이제 보는 어떤 사이트에서 고3 학생이, 아니 고1 학생이 쓴 글을 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첫날 첫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에 수업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 3분의 2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 3분의 1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잘 도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3분의 1이라는 거는 성적으로 봐서 3분의 1인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근데 지금 일지고사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줄 세워보면 전국의 학생들을 3분의 1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 3분의 1이 어떻게 1%로 줄어지는지를 금방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의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사와 그런 얘기를 듣고도 뭐 그런 얘기구나 뭐 이렇게 듣게 되는, 그걸 내면화하는 아이들의 사이에서 어떻게 이 정감적인 아이 혹은 창의적인 아이가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창의 교과를 만들고 인성 교과를 만들 때 결국은 말귀가 조금 말문이 트여 있는 그런 몇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학의 사정관제에 도움이 되겠죠. 네. 저희 얘기는 사실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체험 교과로 분리돼도 좋다, 뭐 교과로 만들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일회적 체험이면서 어떤 방법론을 어떤 방법이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입시 학업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교육의 관점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고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서 전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다시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된다는 것이고요. 일회적 체험이 아닐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지속적 경험이라는 거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적 기업과 같은 자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가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은 이 사회성이라는 것을 이 인성과 창의성과 이 정감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서 이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감 교육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 대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활동을 어떻게 이 청소년기에 이 정감교육과 더불어서 진행시킬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